네, 안녕하세요. 네이처콜미약사 TV의 네이처콜미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지역 KBS 라디오 위풍당당 실버시대 현장 리포트에 오늘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김양정 리포터님 오셨거든요. 예, 지난번화 같은데요.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KBS의 김양정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네, 영양제 네, 올바른 영양제. 복용 방법. 네,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네, 자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네, 관심이 많으신데 네, 영양제를 보충해야 되는 건지도 많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이 영양제를 과연 복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말아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제 떠들썩하죠. 뭐 이런 때일수록 뭐 개인 위생도 중요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그다음에 대응력, 면역력이 이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성인병과 이제 몸에 지병이 있는 노인분들은 더더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더욱 걱정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때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제품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뭐 인삼, 홍삼, 류, 그리고 뭐 버섯, 그다음 유산균 등등이 이제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음식으로도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품화시켜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여담으로는 미국에서는 한국산 김치가 이제 불티나게 팔린다. 예, 이런 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뭐 어쨌든 김치의 어떤 특정 성분들이 조금 어쨌든 면역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이제 둘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식이 섭취가 힘들다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나온 것도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건강의 가장 기본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식사인데요. 그 새끼 식사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필수 5대 영양소도 섭취를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실하다면은 따로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아니면 뭐 일반 약품으로 나온 영양제가 됐든 이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알약 하나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건강해져야지. 그럼 건강해지기 위한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 위한 어쨌든 식품들 내지는 뭐 영양제들이 어 당연히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도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양제도 필요하다면은 최대한 조금 뭔가를 챙겨 먹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건지 사실 이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 개씩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복용할 때 또 네. 같이 먹었을 땐 조금 안 좋은 음. 영양제라든지 네네.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그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네. 뭐 너무 지나치면은 이제 부족함만 못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어쨌든 영양제도 여기에서 예외 사항은 사실은 아니라 보거든요. 뭐 영양제도 내가 하루에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필요한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용량 또는 적정 용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적정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 우려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 용량을 이제 조절을 잘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도 보통은 어떤 특정 질환이 왔을 때 병원에서 어쨌든 특정 성분의 뭐 어떤 성분 약을 쓰잖아요. 쓸 때 심할 때는 조금 처음에는 좀 세게 쓰다가 나중에 좋아지면은 용량을 감량을 한다든지 그걸 점감요법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듯이 영양제 성분도 내가 결핍 정도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좀 많이 쓰다가 좋아지면 좀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 용량을 어쨌든 사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 영양제 중에 뭐 칼슘, 뼈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칼슘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는 어르신들은 또 철분제 같은 이제 칼슘과 철분제 이런 미네랄과 같은 이제 제제를 먹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제제들이 보통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위장장애 같은 속이 좀 부대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분제 같은 경우는 뭐 과량 섭취 시에는 이게 독성으로 또 작동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정해진 용량을 복용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임의로 용량을 이제 늘린다든지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약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용량을 좀 더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좋다고 해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막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냥 다 좋으니까 이제 안에 성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다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과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영양제에 보면은 이게 외국에서 수입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혀 있어서 영어도 잘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은 또 이제 잘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겹치거나 중복돼서 과량 복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약국이나 내가 조금 친한 약사가 있다. 하면 그 약국에 가가지고 제품을 들고 가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안내를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복용을 이제 섞어서 먹을지 말지 아니면 단독으로 먹어야 될지를 지도를 조금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양제를 네. 어떤 분이 좀 복용을 하면은 네. 좋을까요?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과연 영양제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근데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는 세끼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 식사가 부실하지는 않는지 빵하고 커피 뭐 도넛이랑 뭐 커피 뭐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을 세 끼를 먹고 있지 않는지 뭐 어쨌든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음식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은 해도 이제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배만 부르면 된다. 뭐 그래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는 한 끼를 때웠다, 한 끼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불균형적인 식사를 많이 해서 이제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먹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잘 먹는다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부실하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잘 먹고 있다고 어쨌든 자꾸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영양제도 필요 없어, 난 잘 먹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잘 드시는데도 난 부실하게 먹어 영양제가 네.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이 너무 영양은 조금 부실하게 좀 섭취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끼니를 잘 거르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약국에는 손님들을 보는데 영양이 되게 부실하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빠서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은
혼자서 먹으면 뻘쭘하기도 하고 좀 어쨌든 뭔가 조금 혼자 먹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먹고 싶었던 거 배가 많이 고프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음식이라도 내 입맛에만 맞으면 또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해진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올바른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올바른 식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영양제라도 조금이라도 보충이 되면은 내가 음식으로서 부실한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영양제에 100% 의존만은 사실은 힘들겠죠. 왜냐면은 양이 작으니까. 알약 한두 알만 먹으면은 진짜 모든 영양분이 완벽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이제 그런 꿈꿔왔잖아요. 하나만 딱 먹으면 얼마나 먹기 편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지만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양적으로도 좀 힘들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먹는 대한 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되기는 힘들 거라 생각은 해요, 제가. 근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네,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 성분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어쨌든 무리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무리를 하는 만큼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또 어쨌든 영양 성분이나 음식들은 부실하게 먹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또 영양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모질할 수 있는 부분을 식사도 잘 챙겨 먹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영양 성분으로라도 이제 먹어주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조금 식사가 많이 부실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병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 네.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내 몸을 너무 혹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더 많은 영양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도 잘 먹고 영양 성분도 보충을 더 잘해준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영양제와 더불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충분한 휴식이죠. 수면이고. 네. 그러니까 많이 자고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잠은 사실은 진짜 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약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내가 그만큼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즉 시간을 나한테 줘라는 거죠. 네. 내 몸에 시간을 주게 되면은 내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내한테는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자고 잘 쉬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보약이지만 잠도 진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두 가지가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잘 먹는 거랑 잘 자고 잘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을 다 아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더 나은 곳에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 몸을 생각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음식과 수면 또는 휴식을 더 신경을 쓰는 게 진짜 내한테는 진짜 진정한 영양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충분한 식사와 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요.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영양제를 네. 아까 필요한 분도 네. 물론 계시니까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 복용할 때 네. 주의해야 할 점들 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영양제 내지는 뭐 보통 알약 형태죠. 물론 가루로 된 제품들도 있고,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은 보통은 제법 크기가 있어서 이제 내가 빈속에 먹거나 아니면은 좀 위가 나는 좀 안 좋은 편이다고 하면은 먹었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가장 흔한 이제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일수록 그런 걸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처방받는 전문약이 됐든 뭐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일반 약이 됐든 비타민 C 하나만 먹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따뜻한 물하고
한 200cc 정도 이상의 물이랑 같이 먹고 나는데도 조금 불편함을 느껴지고 뭐가 속에 들어간 느낌이 보통 들어요. 저도 이제 종종 먹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씩 더 추가로 먹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분해가 잘 되니까 약이 그러면은 위장장애가 좀 더 덜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식후에 이제 먹어주면은 식후 즉시 먹게 되면은 음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게 되니까 한마디로 위에 코팅이 되듯이 음식물이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약이나 영양제가 직접 들어가서 위벽에 녹을 때 약만 녹는 게 아니고 위벽도 같이 녹을 수가 있거든요.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위에 음식 코팅이 막아준다면은 그 음식 위에서 알약이 녹기 때문에 그런 위장장애도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정해진 양, 음식을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이제 식후 즉시 먹고 그리고 정해진 이제 양을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속이 불편하다면은 물을 추가로 좀 더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나는 위가 너무 약하거나 어쨌든 먹었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불편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조금 위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동안에는 이제 중단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2, 3일 정도는 안 먹어보고 이제 위가 조금 회복된지를 보고 채소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많이 먹어본다든지 하나 먹었을 때 불편함이 없으면은 이제 다른 약을 하나 더 추가로 먹는다든지 보통은 개수가 많아질수록 위장장애나 불편함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리는 것도 적응해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방향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어차피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내가 먹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그 영양제가 영양 효과보다는 내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영양제를 어쨌든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네. 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